학창 시절 가방 속의 필수품이었던 도시락. 장구한 세월 동안 언제나 나와 함께했던 도시락 안에는 남다른 사연과 에피소드도 무수한 밥알만큼이나 차고 넘친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 있다. 유년의 기억을 더듬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빠지지 않고 을에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 지루한 수업 시간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책상 위에 놓여지던 그것. 바로 도시락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 긴 세월을 나와 동고동락한 도시락. 누렇게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찌그러지기 일수인 도시락이었지만 세상 그 무엇이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었을까. 집에서 항상 대하는 똑같은 반찬도 이 네모난 도시락 안에만 들어가면 유독 더 맛나게 느껴졌다. 교신가 하고 나면은 다 까먹고 김치 냄새 나고 그랬어. 그래서였을까? 지금도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오, 김치 봐라. 뭐고? 김치 안 갈았노? 이건 안 되는데.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도시락을 있는 힘껏 흔들다 보면 어느새 세월은 수십 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다. 젓가락 나누기가 좋았어. 야, 원래 이게 말이야. 양은 더 잠깐만. 뭐고? 겨울에. 날로 아예 날로. 나 날로에 바로 얹어야지. 어? 온놈이 밑에 얹는지. 정말? 까까머리 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어느덧 중년의 신사가 되었지만 그때 흔들어 먹던 도시락의 기막힌 맛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하다. 진짜 맛있다. 대끼리다. 이 물 타가지고 마시고 그것도 그 맛있었다고. 그래도 누룽지 있잖아. 그 재밌대. 그랬다. 바로 그 맛이었다. 진짜 먹었겠다. 그냥. 이 양은 도시락이라는 게 참 이제 김치국물 이 사건이 이제 제일 그 좀 돼야 될 이야기인 모인데 김치국물이 새 가지고 가방에 아니면 책보자에 싸왔을 때 새 가지고 그게 막 노트라든가 책에 막 배기 가지고 그걸 끄집내면 냄새 나고 막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그걸 칼로 막 하고 막 그 세면에 막 비비고 책상에 비비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포크와 젓가락만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을 펄쩍펄쩍 뛰어넘으면서 반찬을 찍어 먹었던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양은 도시락에 얽힌 추억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있을까? 투박한 직사각형에 뚜껑이 뒤틀려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던 그 빛바랜 색깔도 엇비슷해서 집안에서조차 바뀌기 일쑤였던 양은 도시락. 하지만 70년대만 해도 한 집에 기본으로 3개 이상은 갖춰져 있었던 온 국민의 필수품이었다. 업자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한때는 잘 나갔던 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제는 찾는 이들이 부쩍 줄었다. 밤새 기계를 돌려야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던 도시락 공장도 이제는 간간히 주문이 들어올 때만 따로 기계를 가동할 정도다. 한때는 양은 도시락을 찾는 이들이 너무 줄어서 그 자취를 감출 뻔한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복고바람을 타고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서 양은 도시락 생산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때는 양은 도시락이 없어서 못 팔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은 도시락을 다 쓰니까 그렇게는 이제 도매상 사장님들이 직접 공장에까지 와서 선수금을 내고 사갈 만큼 그렇게 굉장히 물량이 딸렸었어요.
그 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도시락이 있었으니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를 뚜껑이에 새겨 넣었던 바로 이 도시락들.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남부러울 게 없을 정도였다. 인기 만화 영화 전사가 되어 있는 거는 뭐 2개씩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양은 도시락을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도시락 용도 외에도 쓰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었죠. 예전에는요. 벌써 40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양은 도시락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희암 사장. 그때만큼 돈 되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가 지금도 도시락 생산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도시락에 얽힌 수많은 추억과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은 도시락이 나오기 한참 전인 50년대만 해도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특별할 게 없었다. 집에서 먹다 남은 밥을 꽁꽁 뭉쳐 주먹밥을 만드는가 하면 그도 여의치 못할 땐 감자와 고구마로 끼니를 해결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양은 도시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 80년대에 들어 보온 도시락이 등장하기 전까지 양은 도시락은 말 그대로 도시락의 대표 주자였다. 그런가 하면 혼분식 장려 정책이 실시되던 70년대에는 점심시간마다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의 도시락 검사를 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6% 이상의 보리와 밀이 들어가 있어야 이 합격점을 받고, 쌀밥만 싸우는 애들은 그때 나가서 벌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혼분식을 장려했던 그때 그 분위기가 이 보리밥만 내 싸우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못 산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피할 수 있는. 울산에 위치한 한 중학교. 도시락과 관련된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지금의 급식 세대들에게는 그저 생경한 풍경으로만 비춰질지도 모르는 그 시절의 도시락. 하지만 급식 이전 세대들에게 도시락은 학창 시절의 추억 그 자체다. 감자, 고구마에 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을 그대로 옮겨 담은 5, 60년대의 그 풋풋한 도시락에서부터 양은 도시락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70년대 추억의 도시락. 보온 도시락의 등장으로 도시락의 역사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며 학생들의 배를 뜨끈하게 채워주었던 80년대.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무장한 지금의 도시락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도시락도 그 형태를 달리해왔다. 울산요리 경연대에 참가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늘 하는 일이 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전시하는 날도 보고 신기해라 하고 모든 걸 보고 애들도 많이 신기해라 하고 어른들도 추억에 많이 해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락은 매번 달라졌어도 도시락 때문에 울고 웃던 장면과 얘기들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필름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래 조금 잘 사는 집은 요 밑에다가 달걀을 딱 숨겨가지고 딱 넣어 다녔어. 밥 먹고 방금 달걀 막 뺏어 먹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밑에다 딱 숨겨두는 거야. 그렇게
아주 재밌게 했어. 이래가지고 이걸 막 흔들었어. 흔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밥 먹는 거야. 이쯤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양은 도시락이 맹위를 떨치던 70년대 각광을 받던 도시락 반찬이 있었으니 그 첫 번째는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두 번째는 콩자반과 멸치볶음이었다. 반찬 뚜껑을 열기 무섭게 사라져버리곤 했던 소시지, 그리고 밥 위에 보기 좋게 올려져 있던 계란 프라이는 당시만 해도 학생들에겐 꿈의 반찬이었다. 옛날에 계란 해가지고 안 사주면 어머니한테 계란 사주라고 뭐 땡강 치고 뭐 이런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반찬 그때 계란이 사실은 귀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계란 사가오면 서로 해가지고 둘러앉아 얻어먹으려고 서로 친구들한테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요즘 애들이 아마 워낙 흔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고. 하지만 달랑 김치와 깍두기뿐인 도시락조차 부러웠던 아이들도 있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 도시락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학교에서 지급되는 빵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저 교실에 앉아있기가 뭐해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 배가 터지도록 마시고 또 마셨다. 당시 그런 학생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를 찾아 전남 영광을 찾았다. 어려웠던 시절 도시락에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고봉주 씨.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생각이 돼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쫓겨갔습니다. 기생비를 못 내가지고. 이 선생님께서 내일 아침에는 돈을 안 가지고 오면 학교 오지 말아라, 이제 그런 지시가 내리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가려는데, 아빠 오늘은 돈을 안 가지고 오면 학교 오지 말아야겠으니까 돈을 주셔야 되겠다고 기생님이 주시라고 그랬더니, 근데 돈이 없으시니까 저를 이제 달래시는 거예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라고 하라고. 근데 저는 또 학교 와서 그 수모를 당할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기어이 고집을 또 부렸죠. 그러다가 이제 일을 좀 저지르고 나서 이제 쫓겨갔습니다, 학교로. 기성회비 때문에 도시락도 못 챙긴 채 쫓기듯 학교로 와야 했던 그날, 선생님께 잔뜩 꾸지람을 듣고 그저 창피한 마음에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다. 점심을 굶을 아들 걱정에 도시락을 품에 꼭 안은 채 십리길을 달려오신 거였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던가 봐요. 도시락이라 뭐 주면서 그냥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한테 눈물을 안 보이려고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만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근데 밥 먹으라 하고는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뒤돌아 안 돌아보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여니까 그 맛있는 그 귀한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엔 구경조차 힘들었던 계란 프라이. 그 귀한 계란 프라이를 먹으면서 고봉주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단다. 그런 고봉주 씨가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옛날 생각하면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해다 드렸으면 쓰겠다. 눈물 젖은 계란 프라이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서 오늘은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밥 옛날 저 도시락처럼 밥 위에다 올려다 드리자, 계란 후라이. 매일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먹기만 했던 그 아들이 처음으로 그 어머니를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이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어요. 도시락에 이렇게 계란 올려 있는 게. 도시락 해가지고 가서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고봉주 씨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셨을지 말이다.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니. 어째? 식사 못 드셨지? 점심 식사 못 드셨어? 아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펼쳐졌다.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는 반찬들로 꾸려진 점심상. 거기엔 계란 프라이도 빠지지 않았다. 좀만 더 드세요. 잘 드셔야 돼. 그래야 얼른 건강해보고 싶어. 수저를 드는 어머니의 머릿속으로 수십 년 전의 그날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쬐끼 와서 학교 안 다니란다고 누가 또 거기서 방귀질 쳤어.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맞고 아직에 죽적가속 주워서 먹고 가고 통보리 갈아서 죽적가속 주워서 먹고. 이 겉절에다가 한숨만 더 떼. 없이 살던 시절 당신은 그렇게 배를 고를지언정 아들의 도시락만큼은 거를 수 없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나물 이렇게 가마솥에 밥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밥이 적으니까 이 제 도시락에다 콕 눌러서 밥을 쏴줍니다. 이렇게 보리밥이라도 콕 눌러서 쏴주시고는 당신은 밥이 없으니까 그 누룽지를 이렇게 긁어서 물에다 불려요. 밥이 한 그릇이 되는데 그 누룽지 긁어가지고 그 밥을 그걸 드시고 어떤 때는 그냥 나머지는 배고픈 거 그냥 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이렇게 많이 먹이려고 도시락을 팍 눌러서 싸주시니까 학교 가지고 가서 보면 팍 눌러가지고 떡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을 그냥 이렇게 조금만 싸주시는 게 아니고 꽉 눌러서 싸주시니까 그래서 참 오늘 도시락 싸면서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게. 매일 아침 사각의 도시락에 차고 넘치도록 꾹꾹 눌러 담았던 건 그저 밥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별 볼 일 없는 반찬으로 채워진 그 시절의 도시락이 왕후의 밥상보다 더 맛있었던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